자, 여러분, 자, 우리 13페이지 요약서 보십니다. 자, 청구권과 항변권이 나와 있네요. 자, 거기는요, 여러분, 이제 뭐를 정리하시면 되냐면, 청구권과 항변권의 내용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서노트는 6페이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자, 요걸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에는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렇게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자, 먼저, 로마자 1번의 청구권과 항변권입니다. 청구권과 항변권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청구권을 구별하는 방법은 끝에 끝날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청구권이라고 써 있어요. 항변권은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변권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청구권을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이네. 이거 청구권이야.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청구권이네. 청구권으로 끝났으니까. 자, 우측에 항변권. 동시에 항변권. 항변권으로 쓰니까 이거 뭐라고요? 항변권이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건데, 자,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형성권. 자, 그래서 형성권이 별표 2개짜리죠. 형성권은 별표 2개짜리입니다. 자, 올해 단단히 한번 준비를 하시고요. 자, 13페이지. 자, 로마자 1번의 형성권입니다. 아직 문제 안 풀었어요. 자, 형성권 보시죠.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이 의사표시를 하면 끝납니다. 나 생리휴가 갈래. 이러면 그냥 상대방이 항변도 못하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조문의 밑줄 그으세요. 권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효력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생리휴가가 바로 생긴다는 얘기죠. B, C, A, B, C. 자,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시고요. 자, 그 밑에 내려오셔서 자, 왼쪽 편에 밑줄 그으세요. 재판상 재판에 모두 행사 가능하다. 거기 목차에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청구권으로 표시되었으나 형성권인 권리 또 밑줄 그으세요. 자, 끝났을 때 원래 청구권으로 끝나면 다 뭐예요? 청구권인데 청구권으로 끝나는데 뭐가 있다? 형성권으로 되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끝날 때 청구권이라고 썼는데 예외적으로 형성권인 경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왼쪽 편에 재판상 재판에 모두 행사 가능한 거 보실게요. 조문. 동의권 밑줄 그으시고 동동그라미를 치시고 형성권이고요. 취소권 밑줄 그으시고요. 취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추인권 추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우측에 해제 해지권 해 동그라미를 치시고 최고권 최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면제권 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상계권에 상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밑에 담보 책임의 담 동그라미를 치시고 매매 일방 예약 완결권 완결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끝났을 때 여러분 청구권으로 끝났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라고요? 형성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상 물매수 청구권, 물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물매수. 자, 청구권으로 끝났지만 물매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청구권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뭐다? 형성권이다.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다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문자가 어떻게 되느냐? 동치추해, 겨울에 취하면 겨울에 취하면 추하다. 그래서 동치추해, 겨울에 취하면 추해. 그 다음에 최고 진상이 아니라 최고 면상. 그 다음에 담 완결 우 이렇게 토에 넣고 그 다음에 갈증이 난다. 그래서 물매수. 자, 그래서 물을 샀다. 이렇게 두 문자를 갔었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시죠. 자, 다시 올라가셔서 청구권을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 이런 단어가 보이시죠? 물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청구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밑줄 그으시죠. 자, 손해배상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물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물매수가 들어간 거 빼고 나머지 청구권은 전부 다 청구권이고 물매수가 들어간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일방의 의사표시로 바로 효력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그 밑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위로 올라가셔서 죄송합니다. 물권적 청구권부터 문제 풀게요. 자, 1번 물권적 청구권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형성권이다. 형성권 X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형성권에 자, 1번 문제 갈게요. 동의권 밑줄 그으시고 형성권 맞네요. 동치추의 동이죠. 자, 2번 취소권 밑줄 그으시고 형성권 맞네요. 그 다음에 2-1입니다.
취소 밑줄 그으시고 형성권 밑줄 그으시면 되죠. 앞에 있는 단어들은 다 쓸데없는 수식어입니다. 어떤 취소냐 이걸 굳이 뭐 공부할 필요가 뭐 그러면서 취소는 형성권. 3번에 추인권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형성권. 3-1번 추인 밑줄 그으시고 형성권. 자, 뒤를 넘기셔서 4번이죠. 해지권 밑줄 그으시고요. 형성권 밑줄 그으십니다. 4-1번입니다. 해제 밑줄 그으시고 형성권. 자, 그러면 동치추해. 자, 그 다음에 최고 면상 담 완결인데 자, 5번 보시죠. 상계 밑줄 그으시고 형성권입니다. 자, 상계 우측에 상계 밑줄 그으시고 형성권. 동치추해 최고 면상 담 완결 물매수 물매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관련돼서 자, 우리 객관식 문제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 문제 푸시는 건데,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18페이지를 피십니다. 자, 18페이지. 자, 18페이지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4번. 4번에 보시면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는 에다가 X 치시고 항상 연습하시고요. 습관 들이시고. 자, 4번에 1번입니다. 형성권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자, 형성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자, 그 다음에 2번 취소 밑줄 그으시고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자, 재판상 재판에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청구권으로 끝났지만 물매수. 그래서 무슨 권이다? 형성권 밑줄. 자,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밑줄 그으시고 청구권으로 끝났지만 물매수. 그래서 무슨 권이다? 형성권. 자, 5번 필요비 상한 청구권 밑줄 그으시고 물매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자, 그래서 형성권을 X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 그러면 밑에 5번 다른 시험 기출문제인데요.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정답은 자, 기억처럼 물매수 나오고 리을처럼 물매수 나왔으니까 나머지 기억과 리을이 형성권이고 니은과 디귿은 물매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청구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형성권 찾는 연습하셨고요. 자, 다음으로 저랑 같이 15페이지 요약서로 오십니다. 자, 15페이지 오셔서 법률관계의 변동입니다. 자, 법률관계의 변동을 잠깐 볼게요. 자, 법률관계 변동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요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자, 먼저 로마자 1번에 권리의 원시 취득해서 원시 취득에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으로 가셔서 권리의 승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취득을 한번 써보세요. 승계 취득해서 취득까지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권리의 승계인데 승계 취득이라고도 부르니까 권리의 원시 취득, 권리의 승계 취득. 자, 여기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주인이 없는 것인데 내가 처음에 주인이 되었다. 원시 취득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원시 취득된 것을 내가 물려받았다. 그럼 이건 뭐냐면 승계라고 하죠. 권리의 승계. 그래서 승계 취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애초에 없던 것이 새롭게 소유자가 만들어진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소유자가 만들어졌던 것이 나한테로 넘어온다. 이걸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권리의 원시 취득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보이십니까? 내가 땅은 있어. 건물이 없어요. 자, 나는 땅이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그러면 없던 건물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자, 그러면 이때 누가 소유자였죠? 2차를 같이 공부하셨으면 그때 이런 걸 보죠. 비용과 노력을 들인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됩니다. 자, 비용과 노력을 들인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나중에 2차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거기 보세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밑줄 그으세요. 신축 건물 원래 소유자가 없었죠. 신축이니까. 그런데 신축 건물에 없던 소유권이 생겼네요.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보셔야 될 것이
원시지드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바다에 낚시를 갔는데 물고기가 잡혔어요. 자, 그럼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원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누가 주인일까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주물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 있다, 없다. 없는 물건, 무주물입니다. 그럼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낚았어요. 이것을 선점했다고 합니다. 자, 무주물을 선점했다. 원래 주인이 있던 물고기다, 주인이 없던 물고기다. 주인이 없는 물고기인데 내가 낚았죠. 그럼 내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산에 가서 산토끼가 뛰어노는데 산토끼를 잡았다. 이것도 뭐다? 무주물 선점이다. 그럼 내가 원시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유실물 습득. 자, 밑줄 그으세요. 유실물 습득. 여러분,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디를 찾으러 가면 되죠? 유실물 보관함이죠. 자, 유실물. 자, 그러면 지하철을 딱 탔는데 뭐야 저거? 왜 가방이지? 하고 자, 가방을 주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 무슨 단어를 쓰냐면 남이 잃어버리고 놓고 내린 물건을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실물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내가 선점했다고 안 하고 뭐예요? 습득했다고 합니다. 습득했다. 자, 유실물 습득. 자, 그럼 제가 소유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죠. 근데 유실물을 주인이 6개월 동안 안 찾아가면 누가 소유자가 될까요? 이런 걸 안 알려준다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하죠. 야,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네가 가져야 되냐,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냐. 경찰서 갖다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려줬잖아요. 근데 주인이 안 찾아가면 그거 누구 거? 습득한 사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물건을 승계받은 겁니까? 소유권을 잃어버려서 내가 원시취득한 겁니까? 원시취득으로 합니다. 이런 걸 알려줬어야죠.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걸 안 알려준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무주물 선점 밑줄 그으시고 유실물 습득 밑줄 그으셔서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후엔 제 겁니다. 주인이 안 찾아가면 제 겁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반드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확인해 갔는데 주인이 안 찾아갔다. 그럼 누구 거? 습득한 사람 겁니다. 습득한 사람 거. 자, 그 다음에 매작물 발견입니다. 자, 매작물. 땅 속에 묻혀있는 매작물. 여러분, 자, 매작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묻은 사람도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거죠. 매작물이 묻은 사람이 잊어버린 거예요. 조선시대에 묻었다. 신라시대에 묻었다. 자, 묻은 사람이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까먹은 거죠? 죽어버렸어요. 자, 그럼 매작물을 발견했다. 그럼 누구 거? 발견한 사람 거예요. 너튜브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발견하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땅 속에. 매작물 발견이에요. 그러면 걔가 가지 안 가져요? 가지잖아요. 유튜브를 볼 때에도 법률적 지식으로 자, 보시는. 자, 매작물 발견.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다. 새롭게 원시취득한 것이다. 원시취득.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세 가지를 써놨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작물 발견. 이렇게 세 가지. 자,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밑줄 그으세요. 자, 여러분 취득시효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갑의 땅이고요. 자, 여기 을입니다. 자, 을이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을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건물을 병이 샀어요. 자, 누가 샀어요? 병이 샀어요. 자, 그러면 을이 땅하고 건물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냐? 병한테 팔았어요. 자,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을의 건물이 일부 갑의 땅을 침범했다, 안 했다? 침범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1960년대에 측량 기술을 믿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만큼은 침범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20년간, 몇 년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숨기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생활하다가 이렇게 점유를 하게 되면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취득시효가 있는데, 자, 취득시효가 돼요. 20년간 시간이 지나면 남의 땅을 취득할 수 있는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자, 을은, 야, 20년 됐네? 하면서 갑한테, 야, 이 땅 이만큼 내놔.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여러분, 땅값이 비싼 명동이다? 이런 데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겠죠. 한 평에 뭐 2억? 거기에 2억인가요?
명동? 아, 1억이었어요? 지금 올랐어요. 2억이에요. 그러면, 자, 한 평이 2억인데, 자, 이만큼 침범해서 한 평을 소위청 청구할 수 있으면 얼마를 번다? 2억을 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자, 기존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갑의 땅을 보니까, 에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네? 자, 그러면 얘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채로 넘겨받아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넘겨받아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원시취득이에요. 자, 남의 땅에 소유권을 넘겨오긴 하지만 그때는 저당권이 없어져서 깨끗이 와야 된다. 그래서 무슨 취득? 원시취득.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세 가지를 다시 볼게요. 없던 건물이 생겼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원시취득. 주인 없는 물건을 내가 낚았다. 물고기를 내가 낚았다. 무주물 선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물을 맡겨놨더니만 유실물 안 찾아가서 내가 습득하게 된다. 6개월 후에. 그러면 내가 소유권자가 되고 원시취득. 매장물 발견. 자, 묻어놓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발견했다. 그럼 제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도 전부 다 뭡니까? 예, 원시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어느 건 실험이 되겠어요?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여러분 신축 건물은 당연히 원시취득이라는 게 느껴지죠. 무주물 선점도 느껴지죠. 근데 유실물 습득은 소유권자가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무슨 취득? 원시취득. 매장물 발견은 뭐 묻어놓고 죽었다니까요. 여기 됐고. 자, 그다음에 점유 취득시효도. 이 취득시효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 소유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무슨 취득? 원시취득.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포인트는 여러분 유실물 습득과 취득시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행위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 신축 건물은 의사표시가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야지라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누구 거? 노력과 비용을 들인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의사표시 법률행위 없어요. 자, 무주물 선점도 여러분 내가 그 물건을 가지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낚아보니까 물고기가 온 거죠. 그러면 여기도 의사표시 없이 여기도 전부 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자, 전부 다 원시취득은 다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로마자 2번을 가세요. 여러분 권리의 승계취득을 보세요. 자,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매매. 서로 간의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축 건물을 갑이 자 A한테 매매를 했어요. 공짜로 준다? 증여할 수도 있죠. 자, 전부 다 의사표시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예, 그래서 승계취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B번에 자 거기 전세권 동그라미 치세요. 전세권은 의사표시로 해야 하네요. 난 여기 전세 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와. 그러면 전세금 얼마? 아,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 서로 의사표시 해야 하네요. 하죠. 전세권 동그라미 치시고. 자, 저당권 동그라미 치세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저당권도 마찬가지로 의사표시 해야 하네요. 하죠. 너 이 정도 돈이면 내가 8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전부 다 법률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건 무슨 승계냐면 특정 승계인데 자, 우측에 포괄 승계만 밑줄 그으세요. 자, 법률 규정 밑줄 그으셔서 상속을 통한 소유권의 취득 밑줄 그으시고 포괄 승계입니다. 자, 상속은 특정 부분만 승계됩니까? 채무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넘어갑니까? 포괄적으로 넘어가니까 포괄 승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로마자 1번부터 가실게요. 자, 로마자 1번 보시죠. 자, 원시취득입니다. 1번 가시죠. 무주물의 선점 밑줄 그으시죠. 자, 무주물의 선점 밑줄 그으시고요. 자, 여러분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법률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선점하는 놈이 가져가 하고 법률에서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아니다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 출제 가능성이 10%도 안 되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자, 2번 유실물에 대하여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몇 개월 지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6개월. 자, 6개월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우측에 승계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 자, 그래서 기존의 소유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 취득으로 안 보고 뭐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자, 승계 취득 X. 자,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유실물의 습득 밑줄 그으시고 6개월 후면 너가 가져 하고 법률에 정해놨으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다 밑줄 그으세요. 4번 매장물의 발견 밑줄 그으시고 야, 발견은 네가 가져가 라고 법률에서 정해놨으니까 우측에 법률행위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의해서 완전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밑줄 그으시고 자 여러분 기존의 소유권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우측에 승계 취득 X 원시입니다. 원시. 자, 그 다음 6번에 점유의 취득, 점유를 가지면 되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아니죠. 여러분 출제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만 그냥 한번 보셨고요. 자, 이제 로마자 1번에 권리의 승계입니다. 자, 승계 보실게요. 자, 1번에 우측에 쭉 가시니까 전세권 취득 밑줄 그으시고 전세권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전세권이기 때문에 승계 취득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저당권을 취득했다. 저당권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우측에 승계 취득이 맞습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자 승계를 받은 거죠. 자, 그럼 여기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게 재밌으니까요. 요거 볼게요. 자, 여러분 소유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때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자, 소유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담보로 잡힐 권한이 있습니다.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릴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자 내가 통화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핸드폰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물을 여러분들이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맡겨놓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도 여러분들이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 수익 권한을 남한테 떼주는 것이 있습니다. 떼준다. 여러분 전세권을 설정하면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그 사용 수익 권한을 딴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전세권자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자 거기에 전세를 A가 들어와 살았어요. 그러면 자 건물의 소유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A한테 줬죠? 그럼 얘는 사용 수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용 수익권을 누구한테 줬으니까? A한테 줬으니까 얘는 사용 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얼씬도 거리면 안 돼요. 얼씬거려도 안 되고. 자, 그런데 그러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자 갑이라고 할게요. 자, 갑 소유인데 갑의 건물을 A한테 전세를 줬으니까 A가 사용 수익하고 갑은 사용 수익하면 안 되죠. 근데 건물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담보 권한은 지금 현재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으니까 갑은 그 건물을 은행에 맡기고 대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2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임차인을 A를 들여놨어요. 자, 임차인 A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한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네가 써. 그런데 자, 담보를 잡힐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4월 16일 날 들어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4월 16일 날 A한테 임대를 했으니 사용 수익 권한을 줬으니 담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갑이 4월 16일 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원래 저당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죠. 근데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이 갑한테 있다 보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요거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데 1차에서는 안 나오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4월 16일 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4월 17일 날부터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은 등기하자마자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얘는 저당권자가 없어서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남한테 대출 받으면서 담보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느 쪽이 우선이 되는 거죠? 얘가 우선이 되니까 저당권이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저당권이 우선되니까 이 목적물이 경매 넘어가면 누가 먼저 받아가겠어요?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약서를 쓸 때 특약을 좀 넣으면 돼요. 특약이 뭐냐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재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 만약 이것이 어긋나지거나 이것이 달리 변형이 되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요. 2억 내놔라.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특약을 딱 정해놓으면 나중에 특약으로 또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면서 손해배상금 2억 원 낸다. 이렇게 이제 특약을 하나 적어 놓으면 돼요. 요즘에 이제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 때 공부하는 것은, 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남한테 주더라도 담보권이 있으니까 걔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갑의 소유의 물건 중에서 사용 수익 권한이 전세권자에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승계다? 특정 승계다. 자, 사용 수익 권한 권한이나 담보 권한이 지금 은행에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것도 뭐라고요? 특정 승계다. 죽어버렸다. 그럼 무슨 승계다? 포괄 승계다. 모든 게 다 넘어온다. 상속인에게.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되셨고요. 자, 우리 나머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휘릭 넘기시죠. 자, 넘기셔서 자, 저랑 같이 문제만 좀 잠깐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보시죠. 자, 객관식 문제집 저랑 같이 이제 2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20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거기 3번에 다음 중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밑줄 그으세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에 밑줄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의 X. 자, 그러면 이때 문제를 푸실 때에는 법률 행위가 아닌 걸 찾으려고 하면 헷갈려요. 그냥 차라리 뭘 찾아요? 법률 행위를 찾으세요. 법률 행위를 찾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어요? 아닌 것이겠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찾으시면 끝나요. 자, 그럼 법률 행위 갈게요. 의사표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기억에 전세권 동그라미를 치시고 미음에 증여 동그라미를 치시면 요거 의사표시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니까 아닌 것은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